대량 생산을 한 것을 소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이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산업사회를 일으킨 그 250년 전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변화가 뭐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 증기기관,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량 생산 체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빨리빨리 배송을 할 수가, 고속도로와 철도가 뚫리면서 빨리빨리 배송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진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생산자가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회사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를 했으니까 몇 군데서 왕창 찍어가지고 그거를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이렇게 파는 컨셉으로 간 거죠. 근데 나노 경제학에서는 프로슈밍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때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생산자랑 소비자랑 어때요? 다른 사람이죠. 달라요.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소비자는 물건을 산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넘어오면 그 다음은 책임은 우리한테 왔죠. 소비자한테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나마 이제 애프터 서비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지보수 관리라 그러죠. 이런 거 계약이 좀 돼 있으면은 그 관련된 거 좀 해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프로슈밍의 세계에서는 이게 달라집니다. 생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이 레고 같은 회사인데, 레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 회사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레고에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3D 모델 빌더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조립을 해요. 가상으로. 그 다음에 그거 모델을 등록을 하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서 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내가 그걸 가지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밑에 로컬모터스라는 회사는 자동차 제조예요. 자동차를 오픈소스 형태로 해가지고 설계도를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5,000명의 디자이너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꿈 중에 하나가 자동차 디자이너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 디자이너가 원하는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되는지 아세요? 30%가 안 된대요. 그럼 70% 가까운 사람들은 다 어때? 나는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요. 5,000명 커뮤니티. 거기에서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제일 잘 나온 디자인을 뽑아서 부품회사랑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부품들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500에서 2,000대 주문을 받거든요. 선주문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각 지역으로 부품을 조달을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주문한 사람이잖아요. 한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주문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카센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도와주는 사람도 오긴 하지만 결국 내가 가서 열심히 자동차 만들어요. 그거 갖고. 어때요? 내가 생산에 참여했죠. 그러고도 자동차, 내 자동차 얻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롱테일인데, 롱테일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요 그림상에 보시면은 왼쪽에 베스트셀러, 그리고 맨날 랭킹에 집착하잖아요. 1등부터 10등, 제일 많이 인기 있었던 히트곡이 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유통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극장에다가 수많은 영화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걸리는 영화는 진짜 몇 프로 안 된다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극장에 스크린 수가 제약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극장주 입장에서도 거기다가 몇 개 안 볼 거를 올리면 적자가 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어딘가에 항상 올려가지고 다 들고 있을 수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걸 처음으로 보여준 데가 아마존이었습니다. 이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들이 이제 그 가운데 그림을 보면 노란색 보이는 데 있죠. 저게 이제 그 퍼센테이지인데, 대표적으로 당시 아마존이 책을 팔았으니까 책을 팔던 당시 그 미국에 있는 오프라인 서점에서 실제 진열되어 있는 책,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건 팔 수가 없으니까 진열되어 있는 것만 팔리잖아요.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몇 종인지 계산을 해서 그 종수가 팔리는 것과, 아마존에는 가상으로 올라가니까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가죠.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간 것들 중에 팔리는 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전체 종수가 한 50만 개 이 정도가 되는데, 실제 올릴 수 있었던 종수는 한 2만 몇천 개, 3만 몇천 개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실제 팔리는 거 그만큼이죠. 그만큼이 팔리는 것이 우리 원래 상거래에서 이루어졌던 양인데 그게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란 게 종수가 많다 보니까 한두 개 팔려도 티끌모아 태산인 거예요. 이게 다 합쳐 놓으니까 생각보다 큰 거죠. 근데 이거는 전에는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유통 마켓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이럴이에요. 이것도 역시 미디어의 변화하고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전에 같으면 어때요? 광고라든지 이런 거 왜 될까? 아까 전에 정보를 생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줄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그 미디어가 있었던 거죠. 매스 미디어. 그래서 그 전통 산업에서 이와 관련된 거에 마지막 3M이 매스 미디어예요. 매스 프로덕션, 매스 디스트리뷰션, 매스 미디어. 그래서 저는 3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산과 소비, 유통, 마지막이 뭐예요? 영업, 광고, 마케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파하고 감성을 전파하고 뭔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게 전에는 몇 개 안 되는 미디어가 동작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미디어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소셜 미디어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저는 아직 기억나는 게 옛날 신문들 보면은 구인구직에서부터 뭐 어디 뭐 부고라든지 뭐 별별 거 다 거기 신문에 내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광고 같은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 나름의 미디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가 힘이 세져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왜? 내가 입소문 잘못 퍼뜨리면 막 퍼져가지고 순식간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서 뭐 잘못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전에는 신문 데스크나 방송사 가가지고 이거 좀 빼주세요 하면 나갈 일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거 나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퍼지죠. 예, 그런 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개개인들이 미디어 파워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슈에 따라서 소멸되기보다는 그게 진짜로 다른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럼 더 많이 퍼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그것이 바이럴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미래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 원칙 하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저는 이제 제일 근미래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제조업이에요. 제조가 많이 변할 거다. 지금까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가상계에서 놀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리 IT가 발전을 했다 그래도 대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기 뭐 일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 근데 그 IT가 실제로 나의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나름 편리해지긴 했죠. 미쳤다 그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회사들이냐 하면 IT 관련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거나 IT 관련 무슨 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뭐 어차피 저렇게 돌아가는 인터넷 세상이고 우리 세상은 원래 그냥 이렇게 사는데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변한다고요. 여기가 지금 핵심의 포인트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린 필요로 하면 책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한 1억 몇천만 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커다란 대학교 중에 이거를 가지고 간 곳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도서관에 책이 이제 거의 없어요. 도서관에. 책이 거의 없고 그리고 뭘 하냐 하면은 도서관들이 전자책 관련된 이거를 갖다 사옵니다. 권리를. 전자책이니까 PDF 파일 같은 걸로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검색을 해서 찾아요. 도서관에 가요. 책을 빌려야죠. 근데 어떤 서비스가 이제 이런 그 몇 개 대학에서 제공이 되겠냐면 저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스프레소가 이제 커피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에 그거를 프린트를 찍어 놓으면은 책이 털렁 튀어나와요. 저렇게. 저거 한 3분에서 8분 이 정도 걸리고 이제 복사비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00페이지짜리 책이 저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가격을 얼마를 받나 했더니 5에서 8분, 한 5,000원에서 8,000원 사이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찍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요런 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있으면은 아마 저작권 가진다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일부 출판사들은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옆에 있는 이제 뭡니까 그 커피 전문점 같은데 저런 기계 갖다 놓고 쉽게 그 회사 출판사나 이제는 뭐 유통업체의 그 이북을 쉽게 다운로드 여기서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더 보고 싶거나 하고 싶으면 커피 마시면서 플러스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